자,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좀 계속 국민의힘 또 민주당 이렇게 여야 간의 생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뭐 연일 양평도 찾아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한번 짚어볼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강산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주변에 땅이 있다는 그곳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이제 강산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산면을 종점으로 제이씨가 빠지는 안을 처음에 짰던 그 용역업체, 민간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강산면이라는 그 종점을 내는 그 안을 제시했던 저 민간 용역업체는 문재인 정부가 선정을 했던 업체였다.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업체였다. 그런데 그랬던 그 업체가 이 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내놓은 안이 지금 최근에 발표된 국토부안 그것과 동일했다. 종점은 강산면에서 제이씨 빠지는 그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민간 용역업체한테 자, 어떻게 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까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오 했더니만 처음에는 저렇게 초록색 선 이렇게 안을 냈다가 이 민간 용역업체에서 조금 더 들여다봤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이 저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저 종점 강산면 요 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안은 최근 지난 5월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가 발표했던 그 안과 동일했던 것이죠. 아니 그러니 문재인 정부 때 용역업체가 저런 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게 어찌 김건희 여사 특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뭐 이런 이제 논란인 것인데요. 저 당시에 그러면 민간 용역업체, 민간 용역을 맡았던 회사의 부사장이 어제 양평 현지에서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상화 부사장,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생태자연도 우수한 지역들을 관통으로 하고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환경의 피해가 적은 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안의 양평 제이시티는 전원주택들이 들어서거나 공사 중에 있는 위치였고요. 터널간 간격이 약 1.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터널들을 다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봤을 때 불합리한 면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이상화 부사장 얘기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종점 강산면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했던 이유는 하면서 했던 그 핵심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상화 부사장, 자, 경제성, 주민, 수용성, 환경적 요인 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기존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종점이 저 양서면으로 빠지는 거. 그 양서면보다 강산면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압 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외압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니까 기술적으로만 검토해서 저 안을 내놓은 것뿐입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정미경 최고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 업체가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나서서 굳이 안 해도 돼요, 말을. 허허. 예,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자들 질문에 본인들이 답변하고 있다는 거는 예? 그만큼 당당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만약에 꿀릴 게 있거나 네. 뭔가 감출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저 정도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보세요. 기자들 전부 모아놓고 하는 그 자리를 만들지 않잖아요. 어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걸로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주목한 게 있어요. 뭘 주목하셨어요?
지금 원래 그 예타에 통과된 원래 안이요. 기존 안이라고 불리는 거. 그 안에서 사실은 양평 국민들이 화가 난 거는 왜 IC를 우리 쪽에 만들어주지 않느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강화 IC 기존 안에 강화 IC만 만들고 종점은 똑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업체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불가능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대요. 생태 자연 보호구역이 있대요. 예. 경안선 철새 도래지가 있대요. 아하. 그거를 관통해서 뚫고 나가니 얼마나 사실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걸 새롭게 변경해서 강화 IC 만들어주고 국민들 뜻대로 그다음에 종점도 변경하는 이런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사실은 상식적인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 여기는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예. 무조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물고 늘어질 거니까요. 그분들이 적어놓은 그 프레임, 그 교과서대로라면 일단은 원희룡 장관을 고소 고발해야죠. 그다음에 결국 김건희 특혜 의혹 국정농단 나와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핵한다. 이 얘기 나와야 되겠죠. 지금 아마 이 그대로 갈 거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울 영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가 조금 됐는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 여야 간에 뭔가 하나의 접점을 찾기보다는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웨이 라이브 시간에 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이 지금 소식과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위해서 특혜를 주려고 애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왜? 아까 그 용역업체는 문재인 정부 때 선정이 됐던 업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토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저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여야가 이제 정치적 공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서로 과도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민주당에게 억지로 덮어씌우게 하면서 민주당이 사과하면 뭐 백주화를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억지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어서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용역업체가 지금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SBS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내놓은 결과는요. 예? 당초에 군에서 요구한 그 양서면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강상면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래쪽을 용역업체가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며칠 전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강상면으로 비틀었는데 누가 비틀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용역업체는 이 부분을 쏙 빼고 얘기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KDI나 관련 기관들이 2년을 매달려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민간 용역업체가 1년 기한을 주고 시작하라고 한 것인데 2달 만에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크다.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비교 대상에 대해서 교통량 수요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모든 이 결격 사유가 담겨져 있는 용역업체의 지금 설명을 보자 하니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국토부 뒤에 숨으셨어요. 예. 그랬더니 장관이 총대 메고 백지화 선언했죠. 자, 국토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국민이 원해서라고 했습니다. 변경의 사유가. 두 번째는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양평군에서 원했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용역업체 탓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용역업체도 제시한 원안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양평군이 원했다고 했는데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현 군수가 2020년에 양평군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 통과되고 예타하게 됐다고 다 두드리면서 굉장히 박수치고 군수 수고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때 민주당 군수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현 군수를 시켜서 예타 통과를 위한 가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말씀들도 많고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